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낼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축제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대동제는 물론 각 단과대학별 축제, 동인제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교육부에서 송부한 공문에 따라 주세법 단속이 심화되어 학생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축제 기간마다 몇몇 학우들의 에티켓 부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기숙사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의 소음 및 구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등에는 학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태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그대 총학생회에서 전북대학교 영문명을 천북에서 전북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문명은 지명, 안내도 등과 표기법이 다르고 타 대학교와 영문 약자가 중복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영문법을 변경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영문명 변경 시 UI나 시설 등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표기를 바꾸는 데 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논문 인용도 게재 편수 누락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우들은 발음하는 대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다. 타 대학교와 겹치니까 바꾸자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바꿔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경제적 손해가 클 것 같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논문 표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우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채용 비리로 수사에 올랐었죠. 그 당시 검찰은 이석채 KT 전 회장이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였고 이 중 고위 관직자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지난 10일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 씨가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전 회장의 회장 시절 비서실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는 K뱅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자신을 업무에서 빼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KT 새노조는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이번 사건은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매우 힘이 빠지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위 관직자가 연루된 만큼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태현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5월 셋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봄 기운이 지나고 정말 초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조금은 선선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낮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에는 서늘하니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셋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해볼까요? 저번 주에는 인디음악 특집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 솔로 가수 특집인데요. 그 첫 번째를 장식할 가수는 음원 차트를 장악하는 보기 드문 K-팝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짐작하셨나요? 네, 바로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하면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유에 대해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 아이유는 현 시대 여성 솔로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요계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중에서 듀엣이나 콜라보 없이 자신의 힘으로 1위를 기록한 가수는 그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2010년 가온 집계 이래 대한민국 가수 중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의 바탕은 아이유의 음악적 감각은 물론이고 타이틀곡만의 특출함보다 앨범 수록곡 전체의 완성도를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실제로 최고 앨범상, 올해의 가수상, 아티스트상 등 여러 부문에서 특출한 수상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음반 발매 시 수록곡 전곡을 들어보는 대중들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유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앨범 전체를 다 듣곤 하는데요. 들어보면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도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 하고 아이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해볼까요? 아이유의 이지금 듣고 이어가 볼게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영원히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녀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는 2011년 김승호의 승승장구에 출연하여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어릴 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 자라다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극심한 경제난에 휩쓸렸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으며 친척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반드시 가수로서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본인이 가수 체질이고 무대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수가 되기 위해 여러 기획사를 돌아다녔지만 기획사 오디션에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본 후 떨어진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그렇게 여러 오디션을 보다 지금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하게 되어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디션을 알아보는 중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돈을 주면 트레이닝 TV에 출연을 시켜준다는 말에 거액을 보냈지만 이후 그들에게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돈이 다름 아닌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에 액세서리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난 후 하동균, 거미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습생 기간 10개월을 거치고 2008년 9월 만 15세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뷔곡 미아로는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잔소리로 첫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되면서 이름을 알렸고 부로 대박의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이어 좋은 날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2011년 기준으로 한 해 100억을 버는 가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유를 생각하면 항상 좋은 날의 3단 고음이 생각나는데요. 이 당시에 3단 고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되었고 아이유라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 기세로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아이유의 부 듣고 올게요. Think about it. 아이유, check it, check. 아이유, 이유 알겠어. 네, 아이유의 부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유의 활동 기록을 보면 종이를 읊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좋은 날 발매 이후 너랑 나로 뮤직뱅크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각종 음원 차트의 수록곡 13곡을 모두 줄 세우기에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분홍신, 금요일에 만나요를 발표하여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을 선보였죠. 특히 금요일에 만나요는 나온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5년 10월까지 100위권에 들고 있다가 10월 말 22개월 만에 차트아웃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트아웃을 시킨 곡이 본인의 미니 앨범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가 각종 찬사와 성과를 올리면서 아이유라는 가수의 브랜드 가치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너의 의미는 김창완이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중년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받아 2014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시상식 최초로 여성 솔로 가수로서 첫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 아이유 본인이 전곡 작사에 최초로 프로듀싱을 맡은 23을 발매해 이전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자전적이면서도 도발적이기도 한 음악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연장선인 정규 4집 팔레트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선 공개된 반편지와 오역과의 듀엣인 사랑이 자를 통해 여전한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반편지는 스트리밍 2억을 넘겨 아이유 음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것에 더하여 손에 꼽힐 수준의 롱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앨범에서 3곡이 연간 차트 20위 안에 랭크되는 역대급 성적을 보여준 앨범 팔레트는 그의 멜로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새 앨범도 머지않아 낼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이름에게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아이유의 가창력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유의 가창력과 감정선이 그 현장에서 바로 전해져 눈물이 나올 뻔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유는 가창, 발성, 호흡 등 가수로서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되는데요. 특히나 곡을 이해하는 음악적 이해도와 노래에 담긴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감성 및 전달력은 또래 가수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량과 음감 역시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라이브 기복이 거의 없으며 꽤 자주 음원 초월급의 라이브를 선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가창 스타일이 파워풀한 타입은 아니지만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성량과 음역대를 포함한 피지컬이나 기타 기본기가 탄탄하며 진성과 가성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안정적으로 노래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숨소리를 잘 활용하는 게 장점으로 꼽히며 가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압도한다기보다는 매료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래의 느낌을 매우 잘 살리며 컨셉트마다 다양한 색깔로 소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순하고 소녀소녀한 컨셉트인 좋은 날과 너랑 나, 어쿠스틱 느낌인 금요일에 만나요. 재즈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홍신, 섹시한 느낌인 입술 사이 레옹 등을 들어보면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이유가 가수로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은 바로 곡 해석력이라고 하는데요. 딕션이 정확히 가사 전달이 확실한 것은 물론이고 작곡, 작사가가 곡을 쓰면서 의도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실제로 노래를 들을 때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유가 대단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유가 대중들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곡 듣고 아이유의 TMI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던 타임즈 듣고 올게요. 유쾌한 가름 네, 지금까지 아이유의 활동과 음악성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아이유가 어떤 점에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유의 TMI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이유는 팬 사랑이 남다르기로 유명한데요. 아이유의 팬덤명 유엔아는 물론 타 팬덤에서도 인정하는 팬 덕후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자기 팬덤 내에서만 알기 쉬운데 워낙 연예인이 팬에게 하는 대우치고는 파격적인 부분이 있는지라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잘 알려진 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데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 5,000원씩 충전한 교통카드와 입술 도장, 내용이 모두 다른 손편지를 4주년이 되는 날에는 선인장과 팔찌,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자기 팬카페를 위한 자작 로고송이 담긴 CD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데뷔 6주년에는 팬미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예정 진행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을 채웠으며 추첨으로 사인한 에어컨 리모컨, 미공개 유년기 사진,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담은 USB 등 팬들에게 각종 역조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앵콜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이유 콘서트에서 보통 본무대 다음에 앵콜까지는 계획된 셀리스트 안에 있는 음악을 앵콜은 관객들이 노래를 요청하여 불러주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콘서트에서 끝까지 나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소수의 팬과의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것이 입소문이 퍼져서 이젠 앵앵콜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팬들을 살뜰히 잘 챙기는 아이유.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곡 듣고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유는 매우 성숙하기로 유명한데요. 아이유의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유인나는
11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게 많이 의지한다고 하네요. 아이유의 이런 성격은 인터뷰나 방송에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토크쇼나 평상시의 말들을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할 뿐더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처리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유의 어른스러움은 삼촌 팬들 및 이모 팬들을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말과 대화술에 있어서 빈틈이 없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유의 반전 매력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성숙한 이면에 또래에게 맞는 천진난만한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과 관련된 발언 때는 굉장히 소신 있고 똑부러지지만 자신의 동료들과 있을 때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실제로 아이유의 유튜브 이지금을 보면 무대나 화보 비하인드에서 스타일리스트, 매니저와 가깝게 지내며 잘 노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매력이 있는 아이유. 이번에 새로 나올 드라마 앨범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here 인사해 어둘까봐 없이 오늘은 여성 솔로 가수 대표이자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아이유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더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유의 앨범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아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의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드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5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